5월 13일 화요일 민주파 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하겠습니다. 5월 13일 9시 기준으로 2,000명 방문하였고 1,43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7.1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SNS 17.52%, 커뮤니티가 15.98%, 유튜브가 9.77%, 틱톡이 2.16%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작 영상 등을 이용한 이재명 악마화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된 내용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거나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왜곡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포자들은 조작된 영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SNS, 커뮤니티, 유튜브 등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르더라도 목적은 모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악마화 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신변 위협과 관련된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2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취임하기 전에 죽는다, 경찰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극단적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획보도 이의신청 및 언중이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관련입니다. 뉴데일리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왕국 시리즈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가정하여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리즈 중 3건의 기사에 대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3월 21일자 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민감국가 지정 놓고 국민 선동하는 좌파, 3월 24일자 계란투척 야 자작극 논란 거센데 1인 시위 온천 봉쇄, 4월 15일자 탄핵 사태가 보여준 보수 우파의 현실과 같은 날 보도된 중국 간첩 할개쳐도 처벌 못해 72년 해묵은 간첩법 개정해야, 그리고 4월 17일자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총 5건의 기사에 대해 민주당 측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 보도를 게재하기로 언론사와 합의했습니다. 채널A 돌직구쇼, 김진애 돌직구쇼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선방심의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안영한 전 새누리당 의원은 5월 8일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 출연하여 사법부를 저런 식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건 저게 자체가 내란 행위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독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법을 가지고 독재를 시작하는 모습, 이게 히틀러입니다. 라는 등 편견이 들어간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어 12일에는 같은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점은 가볍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 특별규정 제5조 1항 및 제12조 3항,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방심의에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성창경TV, 전옥현 안보정론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유튜브 채널 성창경TV에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미국과 유엔의 공식 고발 접수 5월 11일 영상과 전옥현 안보정론TV의 5월 12일 영상을 구글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고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두 채널 모두 고구려 프레스 보도에서 언급된 워싱턴 한인회 회장의 고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단순 고발 사실을 혐의가 확정된 범죄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성창경TV는 폭스뉴스가 한국 대선의 부정선거 확률을 99%로 예측한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선거제도 신뢰성을 훼손하였으며 전옥현TV는 틀림없이 죄인이 맞는 거예요. 틀림없이 유죄가 확실히 되는,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 사법당국의 의지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발언 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봉규TV에 이 사람 없애는 제주, 몸조심의 섬짓
동영상은 모니터링 결과 유튜브 커뮤니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해당 채널은 가짜뉴스 대응단이 3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구글에 신고하였으나 4월 24일 문제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검토와 신고를 통해 삭제 결정을 이끌어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이재명 후보가 사람 죽이는 게 재주잖아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재주지와 같은 심각한 허위 주장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대선 주자 김문수 후보의 거짓말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5월 10일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정말 속아 웃을 발언입니다. 2월 20일 국회 환노위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였고,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국무위원 중 홀로 계엄에 대해 사과를 거부했던 김문수 후보입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내란 사과 거부해서 후보가 되었다고 의스대기까지 하였습니다. 불법 계엄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극우 세력에 등을 업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하더니 본선이 얼마 남지 않자 이제는 계엄에 한 번도 찬성한 적 없다라며 지금까지 행보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 거짓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속 대응단에서 배포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망언집이 화제입니다. 해당 망언집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극단적 여성비와 약자 조롱, 역사 왜곡, 차별, 막말 등 구구 형태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망언 하나하나가 모두 충격적이지만 진실과 다른 거짓말도 있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당시 장관 후보자는 제주 4.3은 명백하게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을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남로당 등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로당만의 폭동이라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구구적 색깔론에 입각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다른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4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1일 자당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생각은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하나로 뭉쳐 싸워나가는 우리 당, 독재 정당 민주당과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월 30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대위는 출범부터 이념 계파를 초월한 통합선대위로 언론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경북 안동 3선 고노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감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참여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홍준표 전 경선 후보의 책사 이병태 교수도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였고, 오늘 오전 홍준표 지지 모임 홍사무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는 어떤 통합의 감동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준표 전 후보는 탈당 선언 후 도미하였고, 한덕수 전 총리는 선대위 합류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하나로 뭉쳐 싸운다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지금 현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짓말은 황당함을 넘어 이제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